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강남의 좁은 골목길, 낡은 손수레에서 떡볶이를 팔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5살의 최복래 할머니는 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능숙한 손놀림으로 떡을 썰고 있었어요. 그런데 떡볶이를 저으면서도 한쪽 손에는 스마트폰을 꼭 쥐고 주식 앱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 어딘가 특별해 보였죠. 야블리튜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야블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이고, 오늘도 코스피가 오르네. 하지만 이 맛이 코스피보다 낫지. 최복래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장 바닥의 떡볶이 장사꾼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녀의 자산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현금 자산만 수백억을 자랑하는 숨은 재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한 푼 두 푼 모아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해 엄청난 부를 쌓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정을 나누는 떡볶이 장사를 그만두지 않았던 거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장사를 하던 중 한 손님이 급하게 버리고 간 광택. 나는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최복래 할머니는 호기심에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벤츠 차량 브로슈어였죠. 화려한 차들의 사진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높이는 선택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나도 딱 한 대쯤 끌어볼까? 최복래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지만 문득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할 작은 사치를 생각했어요. 브로슈어에 적힌 주소를 확인하고는 결심한 듯 장사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그대로 두른 채 벤츠 전시장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과 반짝이는 차들 사이로 걸어가는 최복래 할머니의 모습은 분명 이질적이었죠. 전시장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35세의 백도훈 과장은 얼굴을 찡그리며 동료들에게 눈짓했어요. 백도훈은 이 전시장에서 VIP 고객 관리를 전담하는 베테랑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외모와 스펙만을 중시하며 고객의 등급을 순식간에 판단하는 그의 눈에 최복래 할머니는 그저 시간 낭비할 손님에 불과했죠. 할머니, 여기 커피는 무료지만 차값은 비싸요.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백도훈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키득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그 순간 27살의 김세롬 컨설턴트만이 불편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김세롬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최복래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그녀는 이 전시장의 신입 컨설턴트였지만 고객의 지갑이 아닌 마음을 보는 특별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죠. 최복래 할머니는 김세롬의 친절한 태도에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이 차가 참 예쁘구나. 한번 자세히 설명해 줄래? 김세롬은 최복래 할머니에게 진심을 다해 차량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백도훈 과장은 구석에서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 모든 상황이 시간 낭비로 보였죠. 세롬 씨, 나중에 진짜 고객들 응대할 시간도 없어질 텐데. 백도훈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복래 할머니는 그의 말을 들었지만 아무런 동요 없이 차분하게 차량을 둘러봤어요. 무엇 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피는 모습은 마치 오랜 투자자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승도 요청했지만 백도훈은 번번이 핑계를 대며 거절했죠. 할머니, 이런 고급차는 운전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시승은 구매 의사가 확실한 분들께만. 최복래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곧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1시간 가까이 이어진 설명이 끝나갈 무렵 그녀는 조용히 손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금색 테두리가 반짝이는 고급스러운 명함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
차 좀 빼놓고 기다리소. 최복래 할머니는 그 명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채 천천히 전시장을 빠져나갔어요. 김새롬이 그 명함을 집어들었고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명함에는 HJ홀딩스 회장 최복래라고 쓰여 있었죠. 과장님, 이거 봐보세요. 김새롬이 떨리는 목소리로 백도훈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백도훈은 코웃음을 치며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에이, 이런 거 요즘 아무 데서나 만들어주는데. 그러나 그의 말은 명함을 보는 순간 멈췄어요. HJ홀딩스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고 그 명함의 질감은 쉽게 위조할 수 없는 것이었죠. 설마. 백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밤 최복래 할머니는 평소처럼 노점 트럭 안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전시장에서의 일을 떠올리며 잠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20대의 작은 포장마차 하나로 시작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투자한 결과 이제는 수백억의 자산을 가진 기업가가 되었죠. 돈보다 사람 값을 먼저 보라 하셨지. 최복래 할머니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그녀가 지금까지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떡볶이 장사를 계속하는 이유도 그것이었죠. 사람들의 표정에서 행복을 읽는 즐거움, 그것을 그녀는 놓치기 싫었어요. 스마트폰을 꺼내든 최복래 할머니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국 씨, 나야. 내일 벤츠 강남점 M&어 서류 챙겨와. 오늘 거기서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결연했죠. 한진국 비서실장은 오랫동안 최복래 회장을 모셔온 오른팔이었습니다. 55살의 그는 최복래가 운영하는 모든 기업의 실무를 총괄하는 위치였죠.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내일의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네, 회장님. 모든 준비 마치겠습니다. 한편 백도훈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인터넷으로 HJ홀딩스를 검색해봤지만 회장의 정보는 철저히 비공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H회장이라는 이니셜만 알려져 있을 뿐이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나 확인이 불가능했어요. 미친 소리지. 그 떡볶이 할머니가 HJ홀딩스 회장이라고. 말도 안 돼. 백도훈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김새롬 역시 그날의 일을 곱씹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최복래 할머니에게서 느껴지는 특별한 기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내일이 평범한 하루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느꼈죠. 손님의 지갑이 아닌 마음을 보라는 내 원칙이 맞았어. 김새롬은 내일을 기대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벤츠 전시장의 문이 열리기도 전에 직원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백도훈 과장은 어제보다 더 일찍 출근해 최선을 다해 매장을 정돈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최고급 차량들을 전면에 배치하고 VIP 고객용 음료와 다과까지 준비해 놓았죠.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김새롬이 물었습니다. 백도훈은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두는 거야. 어제 그 할머니가 정말 HJ홀딩스 회장이면 우리 매장은 끝장이지. 그 순간 전시장 앞에 검은색 리무진 세 대가 나란히 멈춰 섰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는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두 번째 차에서는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이 내렸어요. 마지막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최복래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에 우아한 진주 목걸이를 한 최복래 할머니의 모습은 위엄이 넘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제의 소박함 대신 날카로운 기품이 서려 있었죠. 그 뒤로는 HJ홀딩스의 비서실장 한진국과 여러 직원들이 따랐어요. 어서 오세요. 백도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감정은 공포와 당혹감 사이를 오갔죠. 어제 그토록 무시했던 손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최복래 회장은 천천히 전시장을 둘러보다가 백도훈을 향해 걸어왔어요. 어제 내가 말했지? 차 빼놓고 기다리라고. 그녀의 말투는 어제의 소박한 할머니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백도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지금 당장 최고의 차량을. 됐어. 최복래 회장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젠 차 한 대가 아니라 이 매장 전체에 관심이 생겼거든. 그 말에 전시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변호사와 회계사, 심지어 은행 지점장까지 대동한 최복래 회장의 의도가 명확해졌죠. 입구 밖으로는 언론사 기자들까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M&A 서류 준비됐습니다. 한진국 비서실장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백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제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단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결과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후회를 삼키며 그는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반면 김새롬은 놀란 표정 속에서도 미소를 감추지 못했어요. 그녀는 어제 최복래 회장을 떡볶이 할머니로 대했을 때의 자신의 진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손님의 지위나 재산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새롬 씨. 최복래 회장이 김새롬을 불렀습니다. 네. 김새롬은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제 내 떡볶이는 어땠어? 최복래 회장이 물었습니다. 김새롬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답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특히 소스의 깊은 맛이. 최복래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비법은 정성이야. 사업도 마찬가지지.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가 성공의 비결이라네. 잠시 후 회의실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최복래 회장은 이 매장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것도 시장가의 2배 가격으로요. 벤츠코리아의 임원들까지 급히 호출되어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하지? 최복래 회장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말을 기다렸어요. 어제 이 매장에서 일어난 일은 내가 사업을 하며 항상 경계하는 것이었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돈의 크기로만 가치를 매기는 태도 말이야. 회의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최복래 회장의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백도훈 과장의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렸고 벤츠코리아 임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어. 최복래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학벌이 없다는 이유로, 시골 출신이라는 이유로. 하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졌지.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마다 언젠가는 보여주리라 다짐했으니까. 그녀의 말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듣고 있었어요. 김새롬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렸고 백도훈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겠습니다. 최복래 회장이 펜을 들었어요. 벤츠코리아 대표이사가 마지막 확인을 위해 물었습니다. 정말 이 매장을 인수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다른 지점으로. 최복래 회장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결정했어요. 이 매장은 내게 특별한 의미가 있네. 서명이 완료되자 한진국 비서실장이 즉시 확인 전화를 걸었어요. 네, 송금 확인됐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이 매장의 소유권은 HJ홀딩스로 이전되었습니다. 최복래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직원들을 모두 불러주세요.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전시장 중앙에 모인 직원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어요. 불안함, 호기심, 기대감이 뒤섞인 분위기 속에서 최복래 회장이 모두의 앞에 섰습니다. 오늘부로 이 매장은 HJ홀딩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운영 방향과 인사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였어요. 인수합병 후에는 항상 구조조정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첫째, 백도훈 과장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백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그 말을 듣자 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고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김새롬 컨설턴트는 이 매장의 신임 점장으로 승진합니다. 이번엔 김새롬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요? 하지만 저는 입사한 지 채 1년도. 최복래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능력은 경력이 아닌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법이지. 어제 자네는 내게 지위가 아닌 사람을 보여줬어.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이 매장을 이끌어야 해. 김새롬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죠. 셋째, 이제부터 이 매장의 신조는 손님은 지갑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한다입니다. 고객의 구매력이 아닌 진심을 보는 서비스 정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지금까지의 영업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방향성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도훈 씨. 최복래 회장이 다시 백도훈을 불렀어요. 백도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자네를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니야. HJ홀딩스 산하의 다른 계열사에서 기회를 줄 테니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새 출발하게. 백도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분노와 부끄러움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 최복래 회장은 김새롬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새롬 씨, 내가 왜 이 매장을 인수했는지 알겠나? 김새롬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돈이 아닌 가치에 투자하는 사람이야. 자네같이 사람의 진면목을 볼 줄 아는 이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지. 김새롬은 감동에 몸이 굳어버린 듯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최복래 회장은 미소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나는 여전히 그 골목에서 떡볶이를 팔 거야. 돈이 아닌 정을 나누는 그 시간이 내겐 가장 소중하거든. 그날 오후 최복래 회장은 김새롬과 함께 자신의 떡볶이 노점으로 향했습니다. 김새롬은 여전히 오늘 있었던 일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어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 강남 골목에서 떡볶이를 판다는 사실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여기가 내 진짜 사무실이야. 최복래 회장이 낡은 손수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단다. 김새롬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손수레를 살펴봤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떡볶이 노점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작은 금고와 최신형 태블릿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왜 이런 큰 기업을 운영하시면서도 떡볶이 장사를 계속하시는 거죠? 김새롬이 물었어요. 최복래 회장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돈 앞에서 드러나는 법이야. 나는 이곳에서 사람들의 본질을 배우고 그것을 사업에 적용했지.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업도 떡볶이와 같아. 좋은 재료, 정성, 그리고 타이밍이 중요하지. 너무 서두르면 덜 익고 너무 오래 끓이면 질겨진다네. 김새롬은
최복래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녀의 눈앞에서 평범한 떡볶이 장수가 아닌 진정한 경영의 대가가 있었으니까요. 내일부터 새롬 씨는 많은 도전을 마주하게 될 거야. 하지만 기억해.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닌 과정이란다. 사람을 향한 진심이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한진국 비서실장이 다가왔어요. 회장님, M&A 후속 조치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백도훈 씨의 인사 배치도 준비됐고요. 최복래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도훈 씨를 너무 가혹하게 다루진 말게. 모두가 실수로부터 배울 기회가 필요하니까. 한진국은 존경의 눈빛으로 최복래 회장을 바라봤어요. 10년 넘게 그녀와 함께 일하며 항상 놀라웠던 것은 그녀의 인간미였습니다. 비즈니스의 냉혹함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그녀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죠. 다음 날 아침 벤츠 전 시장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변해 있었어요. 김새롬은 새로운 점장으로서 첫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과 설렘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고객을 대하는 방식을 바꿀 거예요. 더 이상 지갑의 두께가 아닌 진심으로 고객의 필요와 마음을 이해하는 서비스를 제공합시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김새롬의 진정성 있는 말에 점차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백도훈이 없는 지금 매장의 분위기는 한결 자유로워진 듯 했습니다. HJ홀딩스의 철학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우리도 그 가치를 따라갈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영업이 시작되자 김새롬은 떨리는 마음으로 첫 고객을 맞이했어요. 그것은 수수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었는데 예전 같았으면 VIP 담당자가 아닌 신입 직원에게 배정됐을 고객이었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새롬이 진심 어린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중년 여성은 부담스러운 듯 망설였어요. 그냥 둘러보는 것뿐인데 제가 살 형편은 안 되고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말에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졌겠지만 김새롬은 오히려 더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괜찮아요. 함께 구경하며 이야기 나눠요. 어떤 차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던 중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 여성은 유명 법률 사무소의 대표 변호사였고 자신의 딸을 위한 차량을 알아보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놀랐어요. 다른 매장에서는 저를 대충 대하더니 여기선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주시니. 결국 그날 매장은 예상치 못한 고액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그것은 김새롬의 새로운 접근법의 첫 성공이었죠. 한편 새로운 직장에 배치된 백도훈은 자신의 실수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HJ홀딩스의 신입사원 교육센터로 발령받은 그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다니. 그의 책상 위에는 최복래 회장이 보낸 메모가 있었어요. 진정한 성공은 타인을 딛고 오르는 것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저녁이 되자 김새롬은 오늘의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최복래 회장의 떡볶이 가게를 찾았어요. 그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최복래 회장이 어떤 유명 연예인과 함께 떡볶이를 먹고 있었거든요. 새롬 씨, 이리 와서 같이 먹어요. 오늘 어땠어? 김새롬은 앉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분은. 최복래 회장은 미소 지었어요. 우리 주주 중 한 명이야. 여기 와서 떡볶이 먹는 걸 좋아하지. 그제서야 김새롬은 이해했습니다. 이 작은 떡볶이 가게는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최복래 회장만의 독특한 네트워킹 공간이었던 거예요. 격식 없이 진심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였죠. 한 달이 지나고 벤츠 강남점은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김새롬의 리더십 아래
매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고객의 외모나 지갑을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았고 모든 방문객에게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했죠.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 매장의 매출이 30%나 증가했어요. 김새롬이 직원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하지만 점장님, 우리가 VIP 고객 위주로 영업하던 방식을 버렸는데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김새롬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든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니 입소문이 퍼졌죠. 특히 SNS에서 우리 매장의 서비스 철학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매장을 찾는 고객들 중에는 떡볶이 할머니의 벤츠 매장이라는 소문을 듣고 온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차를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이 특별한 스토리와 서비스 철학을 경험하러 온 거였죠. 한편 백도훈도 변화하고 있었어요. HJ홀딩스의 신입사원 교육센터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라는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때 고객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 인생의 교훈을 준 분이 계세요. 백도훈의 강의는 HJ홀딩스 직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자신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 성장하는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어느 날 최복래 회장은 김새롬과 백도훈을 동시에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하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두 분을 오늘 특별한 이유로 불렀어요. 최복래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프로젝트 계획서를 펼쳤어요. 거기엔 벤츠 X 떡볶이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장 앞에 떡볶이 푸드트럭을 설치해 특별한 고객 경험을 만들려고 해요. 백도훈 씨와 김새롬 씨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두 사람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한때는 서로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일하게 된 것이죠. 저희가요? 백도훈이 물었습니다. 최복래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백도훈 씨의 마케팅 감각과 김새롬 씨의 진심 어린 서비스 정신이 만나면 정말 특별한 것이 탄생할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 벤츠 강남점 앞에는 화려한 떡볶이 푸드트럭이 자리 잡았습니다. 꿈을 맛보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이 트럭에서는 최복래 회장의 특제 떡볶이가 무료로 제공되었어요. 고급차를 구경하러 온 손님들은 떡볶이를 먹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매장을 방문했고 떡볶이를 먹으러 온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벤츠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이 독특한 마케팅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 회장님의 철학이 이런 거였구나. 백도훈은 바쁘게 움직이는 푸드트럭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김새롬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벽을 허물고 사람과 사람이 진심으로 만나는 거죠. 프로젝트 시작 2달째, 벤츠 강남점은 국내에서 가장 핫한 자동차 매장으로 자리매김했어요. 떡볶이와 벤츠라는 이색적인 조합은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신대요. 김새롬이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잠시 후 최복래 회장이 화려한 벤츠 S클래스를 타고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환영의 박수를 보냈어요. 그녀의 뒤로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죠. 2달 전 이 매장을 인수할 때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셨죠. 왜 떡볶이 장수가 벤츠 매장을 인수하냐고. 최복래 회장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취재진과 고객들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평생 사람 값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돈의 크기가 아닌 마음의 크기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최복래 회장은 김새롬과 백도훈을 앞으로 불렀어요. 두 사람은 어색하면서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나란히 섰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반대편에 서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사람값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녀는 호주머니에서 반짝이는 자동차 키를 꺼내 김새롬에게 건넸어요. 이제 이 매장을 완전히 당신에게 맡기겠소. 차는 밑바닥부터 배운 사람이 팔아야 제맛이라네. 김새롬은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회장님, 이렇게 큰 책임을. 최복래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말아요. 나는 여전히 저 골목에서 떡볶이를 팔며 당신을 지켜볼 테니. 백두훈도 이 광경을 보며 감동했어요. 그는 조용히 김새롬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당신이 이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한 달이 지나고 떡볶이 벤츠는 자동차 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어요. 고객의 지갑이 아닌 마음을 보는 서비스 철학은 다른 자동차 매장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업계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 최복래 회장은 여전히 골목에서 떡볶이를 팔고 있었어요. 그녀 앞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백두훈이 말했어요. 왜 회장님께서 이 가게를 계속 유지하시는지. 최복래 회장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CEO가 아닌 그저 떡볶이 할매일 뿐이야. 이렇게 벽을 허물 때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지. 백두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이제 HJ홀딩스의 교육센터에서 이런 철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람 값을 먼저 보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요.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하며 골목 떡볶이 가게와 멀리 보이는 벤츠 매장의 모습이 한 화면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로 자막이 떠올랐어요. 사람 값을 먼저 보는 세상 만들자. 최복래 회장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부와 명예를 쌓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를 만드는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죠. 자, 오늘 떡볶이는 서비스야. 내일도 또 오시게. 그녀의 말에 골목은 따스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복래 회장이 평생 추구해온 진정한 부의 의미였으니까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듣고 생각나는 댓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야불리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야불리 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야불리 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